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 무언가를 그래도 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라. 훤칠한 키에 중후한 목소리로 중년의 매력을 발산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무대에서 32역을 소화할 만큼 깊은 내공과 연륜을 가진 베테랑 연극인 남명렬 씨인데요. 그런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관객들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늦깎이 연극인의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연기자로서의 모습은 뭔가 딱 힘있고 뭔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평소의 모습은 어떠실까도 궁금해요. 뭐 화면 속에 있는 모습도 저의 평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러나는 네네. 거고요. 평소에는 그냥 뭐 유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품들 가운데서 이 작품이 나에게는 정말 배우로서의 또 다른 공부를 안겨줬다. 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아무래도 연극을 주로 하는 배우이기 예. 때문에 영화 드라마보다 저한테 기억하고 저를 성장시킨 연극이라고 한다면 예. 그 영화 드라마보다는 연극이 더 많이 있겠죠. 작품은 다 공연마다 다 다른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작품은 다 참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공연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은 내가 이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작품도 있죠. 있겠죠. 네, 있죠. 네. 그런데 그 작품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 작품을 한 다음에 나를 성장시킨 작품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를 꼭 성장시키진 않는다. 나쁜 작품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작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작품 한 작품이 전부 다 나를 즐겁게 해준 작품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연극을 하나 꼽자면 95년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디푸스와의 여행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그 히랍 신화인 오이디푸스와 장정일 소설가 장정일이 쓴 그 희곡 그 긴 여행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걸 예. 좀 이렇게 융합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이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전까지는 그 소위 사실주의 연극 계열의 작품만 했죠. 스토리텔링이 있고 한 그런데 그 작품을 처음 접하면서 연극이라는 게 그냥 사실주의 계열의 연극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실험적이고 그런 작품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연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연기의 지평을 좀 넓힌 작품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기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왕의 교일도 있는데 제가 여자 역을 했던 연조가 기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오카스테와 그 오빠인 크레온이 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연출가가 남매면은 닮지 않았느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배우를 좀 찾다가 저 친구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크레온 남자 역인 크레온 그리고 여자 역인 이오카스테를 같이 했던 연극입니다. 예. 작년에는 나는 나의 아내다라는 네. 연극에서 무려 32역. 네네. 이거 혼자 다 소화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 본래 대본에는 1인 35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작품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독일 사람이고요. 15살 이후로는 한 번도 치마를 벗지 않았던, 그러니까 바지를 입지 않았던 어떤 그 게이의 삶을 네. 얘기한 건데요. 저기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실존 인물인데요. 평생을 저렇게 검은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와 이렇게 모자 이걸 쓰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 치마를 입어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무대 리허설 이제 할 때 그때는 이제 스타킹 신고 예. 치마만 입고 처음 딱 입었는데
너무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해방감. 속이 시원하고. 아유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네네. 그리고 통풍이 이제 잘 되죠.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많겠지만 예. 아까 보신 그 사진을 보면 그 무릎 밑으로 어, 길잖아요. 긴 그러니까 치마. 신경 쓸 것도 없고 예.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입고 오셨어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도 좀 치마를 좀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마는 옛날에는 예. 남자들이 입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남자가. 남자들도 치마를 좀 입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집에서 간혹 있습니다. 정말요? 예, 편하게 좀. 네. 아요. 뭐 흔히 이제 연극을 얘기하면 뭐 연극뿐 아니라 모든 그 배우라면 뭐 자기 이외에 뭐 다른 삶을 산다 뭐 이런 매력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있는데 저한테는 계속 무대에 있고 연극을 한다는 것은 이 존재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다 혹은 있다 응? 앞으로도 있다 하여간 그런 그 나의 존재감을 연극을 하는 그 연기 행위를 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분명히 연극은 연극만의 그 다른 드라마와는 다른 연극만의 그 특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은 학술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 인문학의 한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희곡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그 희곡을 통해서 그 자기의 철학을 펼치고 그랬죠.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괴테 같은 사람들 다 희곡을 많이 썼잖아요. 예, 네. 예. 그 연극이라는 건 전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고 연극하면 그냥 얘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려주면서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걸 던져주는 그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이 네. 다른 드라마보다 훨씬 더 공연을 보고 나면 다른 느낌으로 극장 밖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좋은 혼자 말씀입니다. 생각 우리 중입니다. 학생들도 좀 새겨드려야 될 네. 말씀이 아닐까. 네, 네. 존재감, 관객과의 호흡. 네.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의 그냥 보고 재미로 그냥 흥미 위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네, 그것도 뭐 연극도 그런 연극도 존재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좀 그 범위를 좁게 얘기해서 연극을 좀 더 예술적인 장르의 그 연극이라는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하는 뿐이죠. 네.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독특한 네. 또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꼭 연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을 잡고 예.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잡는 게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직장을 잡았고요. 그때 직장을 잡을 때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필기 시험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을 들어갈 때 필기 시험 안 보는 직장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가 제약회사였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영업부는 필기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6년이나 하게 됐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왠지 영업사원이셨으면은 굉장히 잘 파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니까 네. 판매왕 이런 거 하시진 뭐 않으셨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뭐 그냥 중간 약간 위 정도 그 정도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회사에 근무하셨더라면 상무 정도는 되셨을 텐데. 그 가보니까요. 네. 제 입사 동기가 상무 맞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제 한두 해 선배분이 그
다른 자회사 그 대표이사 하고 계시고. 그러나 뭐 지금 연극계엔 또 상무 아니십니까? 아 근데 제약회사에서 6년간 근무를 하시다면 그 연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6년 다니면서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뭐 연극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둔 건 아니고요. 예. 더 이상 일은 이 속 안에서 예.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좀만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 2달. 예. 아무 생각 없이 뭐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극을 했던 게 가장 즐거웠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연극을 하자 하고 연극을 시작했죠. 예. 그냥 무작정.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하셨는데 몇 살이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전업으로 연극을 시작한 게 33살이었어요. 결혼하셨어요? 이미 그때는 아이도 둘이 있었고요. 그러면 만류가 상당히 했을 텐데요. 잘은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아주 큰 반대는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자식이 갑자기 다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시고 마음으로 걱정만 하셨죠. 마음고생하시죠. 네네. 가끔 이제 그렇게 뵈면 그 걱정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 코가 석자라 모른 척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괜찮다고 괜히 너스레 떨고. 네. 그럼 처음부터 서울에서 연극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대전에서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 6년 중에 5년은 대전 지점에 근무했고 1년은 서울 지점에 병원 지점에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5년 대전 지점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대전에서 연극하는 젊은 친구들하고 예.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또 그 극단도 창단하고 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연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서울은. 그래서 다시 대전 내려가서 제가 창단한 극단이 있고 저의 가치를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좀 해야겠다 해서 대전 다시 내려와서 한 2년 극단 대표로서 2년 그 극단을 꾸렸죠. 예. 그러면서 한 4작품 정도, 3-4작품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 차에 서울에 최윤일이라는 그 연출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대전에서 하는 연극을 보고 우연히 피갑된 거예요? 예. 내가 이러이러한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혹시 같이 할 생각 없느냐? 그러길래 저야 뭐 기회만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그 당시는 가장 그 핫한 그런 연출가였으니까 저는 그 이름도 필요했고 그랬습니다. 그럼 올라가고 나서는 탄탄대로였나요? 아니죠. 얼마나 또 힘든 일들이 그 있으셨을까요? 작품을 5개월 열흘을 했습니다. 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소극장에 한 150명 정도 수용하는 소극장에 240명까지 막 와서 공연을 보고 했던 공연인데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작품만 끝나라. 그러면 나는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품이 끝났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대전에서 막 올라온 연극 배우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예. 관객한테 인기 있는 것보다 예. 업계에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써줄 연극 사람들이니까. 업계에서 나를 알아야 나를 캐스팅하죠. 예. 관객이 나를 캐스팅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5개월 열흘 동안 그 구석에서만 하니 그 관객을 관객이 다 많다고 알아줬네. 하니까 업계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오.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난감했죠. 이거 다시 대전 내려가야 돼? 어허. 아,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또. 예. 대전 사람들은 그 서로 올라가서 예. 있는데 작품도 성공했다. 예, 또 뭐 질투의 시선도 있을 테고 네. 아, 그 친구 금방 내려올 거야. 이런 시선도 있을 텐데 예. 그걸 느끼면서 다시 내려간다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참. 버텼죠 그냥. 참 그 현실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네. 수입도 불안정하고. 이제. 불안정하죠. 그렇게 되면은 예, 진짜 이거 내려갈 처지도 못 되고. 네. 이걸 어떡하니? 일단 생활비가 문제 아니에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다른 배우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게 뭡니까? 또 이제 직장을 다녔었고 하니까 뭐 퇴직금도 있고 조금 뭐 그것이 일정 시간 동안은 버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차도 있었고 하니까 예. 차로 그냥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조금 낫긴 했지만 그것도 뭐 1년? 곧 바닥이 나죠. 네, 1년 정도 가니까 이제 곶감 빼먹듯이 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이해됩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다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없는데 아, 해보려고 알아보긴 했죠. 뭐 아이고.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데서 예. 그렇게 했던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가만 있어봐.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지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전을 찾아보니까 동전 6개가 다예요. 통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통장에도 돈이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 1,0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연습장을 가려고 차 시동을 딱 걸었더니 기름이 기름도 없다고 없고. 노란불이 딱 뜨는 아이고. 거야. 예. 속으로 야, 여자들은 돈 떨어지면 화장품이 먼저 떨어진다는데 저는 돈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연습을 하고 있지만 밤에 아르바이트 할 거라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화를 해봤죠.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일하는 곳이 주유소 주유원인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예. 2000년대 초반인데 고등학생들, 청년들 아르바이트였었어요. 10대들이 거의 굉장히 장담하는. 힘든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예. 전화를 했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뭐 40 뭐 또 그랬더니 그런 분들 안 뽑아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전화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거 말고 한 2달 대리운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하는 대리운전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고 예. 어디에 한 군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 전화가 오면 예. 가서 대리운전 해주고 예. 저는 택시 타고 다시 그 장소 오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 해보니까 예. 저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 몸만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배우를 놓지 않았던 그 어떤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겨냈을까요? 첫째는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연기 행위하는 것, 연극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어요. 그냥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를 제일 즐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나이가 든 다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또 일정 시간은 그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 몇 년의 시기. 그러니까 어렵다 안 그렇다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시기가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네. 이미 다른 걸로 전업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더라고요. 벌써. 예, 예. 그렇게 되면 되든 안 되든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인생의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승부욕. 예, 그런 것들이 저를 그런 두 가지가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하고 예. 계속 연기를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물을 연구할 때 책을 이렇게 다 뭐 어떤 책을 다 뒤져서라도 예, 공부한다는 그 얘기는 그 인터넷상에 대학로 지식인 뭐 남명열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좀 민망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누가 썼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그 서울 연극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연말에 그 토크 콘서트 아, 예. 이런 책 콘서트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책 소개하고 하는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본 어떤 친구가 예, 예. 블로그에 아주 그럴듯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그 별명이 붙었는데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책은 즐겨 읽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좀 생긴 버릇 같은 건데 연극하자는 사람은 없고 시간은 때워야겠고 뭔가 심심하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연기를 위해서 뭐 훈련을 한다 뭐 하는 거는 맨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발성 연습한다고 맨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10,000원, 15,000원 투자해가지고 최소한도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 어려운 책이면 한 달 이상도 즐길 수 있는 게 책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약간 생활화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책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연기를 하는 사람은 늘 그 곁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그 대본 읽는 거 아닙니까? 예. 대본을 읽으면 그 글의 내용이 뭐고 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일이 배우로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접하고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 문장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제일 첫 번째 그 요건, 배우로서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방청석의 충남대학교 맞죠? 충남대학교 신압으로 연극반 동아리 후배들이 자리하고 계신데 연기를 배우는 후배들에게 전해줄 말씀 혹시 있을까 싶네요. 연극 배우, 연극을 하면 예. 다 어렵다라는 얘기만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듣고요. 예, 너무 많이 들으니까 연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연극하려고 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네. 굉장히 그 연극을 반대하고 예. 걱정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생각을 해보면 20대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대에 번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게 겪었을 뿐이지 예. 처음 연극을 시작하는 20대라면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을 잡은 다음에도 정말 젊은 시절은 정말 수많은 번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 시기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 무언가를 그래도 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라. 아, 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배우가 되길 진심으로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